21세기가 시작되던 2000년 시가총액 전 세계 1등을 기록하고 코카콜라와 브랜드 인지도 1등을 두고 경쟁하던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라는 운영체제로 전 세계의 이름을 날렸었는데요. 한때 전 세계를 호령하던 마이크로소프트의 근황을 알고 계신가요?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전 세계 시총 1, 2위를 달성하며 전 세계인의 머리에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기업을 각인시켰었는데요. 그러나 2004년부터 약 10년간 마이크로소프트는 더 이상 순위권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하고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인수하며 모바일 시장을 모두 가져가는 동안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의 독점적인 지위는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게다가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시장 점유율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심지어 전 세계 개발자들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오랜 독점에 반대하며 반 마이크로소프트 진영을 만들며 등을 돌리는 상황이 되었죠. 설상가상 세계에서 가장 큰 쇼핑 플랫폼이 된 아마존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장에 소개하며 마이크로소프트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다급해진 마이크로소프트는 유럽의 모바일 최강자 노키아를 8조 원에 인수했으나 2년도 채 되지 않아 7조 5천억 원 규모의 손실을 기록하며 1만 8천 명의 직원을 구조조정해야만 했죠. 이런 위기 가운데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약 14년간 마이크로소프트를 이끌어온 스티브 발머가 결국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위기에서 구해줄 다음 구원투수는 인도 출신의 개발자 사티아 나델라가 신임 회장으로 임명되었어요. 사티아 나델라가 회장직에 오르자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는데요. 그는 인도에서 나고 자랐으며 대학도 인도에서 졸업한 그야말로 비주류 인물 중 한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사티아 회장은 사실 차기 핵심 사업 분야인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를 성공시킨 인물이었죠. 사티아 회장이 직을 물려받자 주당 $30에서 $140까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치솟았고 애플과 구글 그리고 아마존을 제치고 마침내 16년 만에 전 세계 시가총액 1위를 탈환하는 성과를 보입니다. CEO 한 명 교체했을 뿐인데 어떻게 늙은 IT 공룡 기업이 하루아침에 최첨단 IT 기업을 모두 제치고 세계 1위 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었을까요? 전임 CEO인 스티브 발머의 마이크로소프트는 누가 더 똑똑하며 눈에 보이는 성과를 많이 내는지를 경쟁하는 문화가 있었죠. 또한 부서 이기주의가 극에 달해 각 사업 주체별로 완전히 다른 회사처럼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내부 경쟁이 심했고 우리가 최고라는 엘리트 의식에 젖어 있어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몰랐던 것입니다. 스마트폰의 시대가 되었고 이미 바깥 세상은 애플의 세상이었지만 이를 애써 무시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스티브 발머 회장이 아이폰을 사용하는 직원을 보자 그 아이폰을 빼앗아 던져버렸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였죠. 또한 스티브 발머 회장은 윈도우 운영체제에 반하는 오픈소스 프로그램을 암덩어리로 비유하며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반면에 사티아 회장은 취임하자마자 마이크로소프트의 폐쇄적인 문화를 바꾸는데 온 힘을 다했는데요. 사티아는 가장 먼저 모든 구성원들이 평생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성과나 매출 목표를 직원에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대신 모든 직원에게 성장 마인드셋을 가져야만 한다고 했죠. 성장 마인드셋이란 사람의 지적 능력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고 믿는 마음가짐입니다.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들은 고정 마인드셋을 가졌는데요. 우리는 보통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은 똑똑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벌로 모든 것을 평가하려 하죠. 오히려 이런 문화 때문에 아이들은 대입시험을 치를 때까지는 온 힘을 다해 공부하지만 이후에는 더 이상 공부하지 않으려 하죠. 이미 자신이 똑똑하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결혼 전에는 열심히 공부하던 엘리트 여성이 결혼하여 아이를 낳으면 더는 공부하지 않는 것도 고정 마인드셋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티아 회장은 새로운 기술이나 개념을 배우도록 구성원들을 장려했고 이런 성장 마인드셋을 장착하지 않은 구성원은 살아남을 수 없는 문화를 만들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사티아 회장은 인재의 기준을 공감 능력을 갖춘 리더에 두었는데요. 사티아 회장의 공감 능력은 자타공인 인정받을 정도입니다. 본인이 이민자 신분의 삶을 살아서인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자녀를 키워서인지 모르겠으나 그의 포옹력과 다양성을 이해하는 능력은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사티아 회장과 같이 일해본 경험 혹은 짧게라도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의 경청하는 모습을 보며 간디를 만난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티아 회장이 취임한 후 모든 구성원에게 포용력과 다양성을 기를 것을 요구했고 모든 직원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성과 지표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어요. 성과를 위해 앞만 보며 달리던 직원들이 사티아 회장 취임 이후로는 어떻게 하면 장애인을 도울 수 있을지, 성차별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등을 고민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사티아 회장이 생각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인재는 높은 성과를 내는 사람이나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 구성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리더, 공감 능력을 갖추고 구성원이 다같이 성장하도록 이끄는 사람이 인재인 것이죠. 사티아 회장이 이끄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완벽주의 하버드 출신 디렉터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됩니다.
자신의 높은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아랫사람에게 어떤 이해심도 발휘하지 않는 리더는 자리를 지킬 수 없게 되었죠. 하다못해 마이크로소프트의 법무팀도 변화했는데요. 과거에는 법무팀 변호사들이 법과 계약서만 들여다보며 한정된 업무만 수행했다면 지금은 클라우드, 빅데이터, IoT, 인공지능에 관심을 가지며 기술과 윤리,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들을 고민하며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사회공헌, 전 지구를 위한 AI, 지속 가능성 등 단순히 기업의 이익을 넘어 인류를 위한 정책을 만들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앞장서게 된 것입니다. 사티아 회장이 생각하는 마이크로소프트는 뛰어난 성과로 성장하는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늘 공부하는 문화를 가진 기업, 공감하는 리더들이 있는 기업, 구성원 모두가 포용력과 다양성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죠. 사티아 회장은 커뮤니티 리더십만이 마이크로소프트를 다시 1등으로 만들 수 있다 생각했어요. 늘 공부하여 공동체의 성장을 이끄는 리더, 더 많이 봉사하고 섬기는 리더, 전 세계 커뮤니티와 교류하며 항상 더 발전된 기술에 귀를 기울이는 리더, 나만의 이익이 아닌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리더, 이러한 커뮤니티 리더가 많아져야 비로소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적같은 재기가 가능하다 믿었고 실제로 2020년에는 16년 만에 전 세계 시가총액 1위를 탈환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는 챗GPT를 선보여 전 세계의 AI 열풍을 불게 하며 AI 선두주자로 우뚝 섰습니다. 전 세계를 군림하던 마이크로소프트가 왜 무너졌고 어떻게 다시 기적같은 부활을 할 수 있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사티아 회장이 이야기하는 커뮤니티 리더는 비단 기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개인에게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이 시대는 성장하는 마인드셋과 타인을 포용하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찾고 원하고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